아이캐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제가 세 번째 책, 텐베거 투자 책이 나왔습니다. 예약 판매 받고 있으니까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12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업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1회차는 녹화본으로 보고 2회차부터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계속 홍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우리 반도체 수요에서 보면 작년에 보면 거의 미국하고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미국은 특히나 이제 B2B 쪽, 특히 이제 AI 서버 쪽이 굉장히 많았고, 이쪽의 수요는 굉장히 탄탄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B2C가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 PC나 스마트폰. 이게 메인입니다. 원래는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 쪽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더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AI 혁명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런 인프라 쪽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HBM이라든지 아니면 ESSD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미국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또 한 축이 중국이 결국 B2C이고, 여기서 중요한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레거시라고 하는 혹은 커머디티라고 하는 전통 메모리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중국 쪽에서 갑자기 작년까지 안 좋다가 수요가 갑자기 왜 살아나고 있냐? 정책의 영향입니다. 정책이 제일 큰 거는 결국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이고요. 요거는 경기 부양의 성격이 크죠. 경기 부양. 그러니까 헌 제품을 새 제품을 바꾸면 보조금 줄게 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구 환신이 달랐던 거는, 과거가 달랐던 거는 단순히 뭐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를 포함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포터블 디바이스를 또 포함시켜주니까 이쪽을 많이 샀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막 그 유리 액정 깨진 거 그냥 들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D램하고 낸드 쪽이 갑자기 수요가 확 튀어오르는, 이거는 사실 공급의 영향이 큽니다. 공급을 많이 줄였어요. 그 사이에. 근데 갑자기 이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재고 리스토킹 수요가 빨라질 수 있겠다. 아직까지 재고 조정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네. 그래서 2Q나 혹은 3Q에는 턴어라운드 하겠다. 턴어라운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수요가 붙죠, 가수요가. 요즘에 트레이딩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재고 가지고. 가수요가 붙습니다. 그게 일단 삼성전자의 EPS 증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자, 그런데 당장 1Q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2Q, 3Q부터는 삼성전자의 EPS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 자, 또 한 축이 있어요. 또 한 축. 그동안은 이제 중국은 B2C만 봤는데, 자, 갑자기 B2B 쪽 또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마윈이 지금 7년 만에 돌아왔죠. 복귀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460억 달러를 캐펙스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언제? 시진핑하고 딱 악수하면서. 시진핑이 너 이제 죽인다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시진핑이 다시 살려주면서 딱 네가 AI 돌격대장을 해라. 알리바바가 지금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화웨이 열심히 투자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4Q, 24년 4Q에 중국의 AI 캐펙스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250%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이 흐름들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뭐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요즘에 보면 뭐 주가는 알리바바 아니면 뭐 샤오미, BYD 이런 회사들 주가 요즘 좋잖아요.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네. 계속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분석해 보는데요. 삼성전자 정말 종합전자회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문 있죠. 네, 반도체. 그래서 보통 DS 부문이라고 하죠. DS 부문이 있고, 그리고 완제품 부문이 있죠. DX라고 하죠. 네, DX라고 하는 부문이 있고, 반도체는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라는 게 있죠. 사실 비메모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삼성은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여기는 이제 D램 있고 낸드가 있고 비메모리는 설계를 하는 시스템 LSI가 있고 파운더리가 있죠. 생산을 하는. 자, 지금 여기를 경영진단 받고 있죠. 여기서 경영진단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기당 거의 2조 원씩 적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메인이죠. 네, 스마트폰. MX라고 하죠. MX. 그리고 네트워크. 요거는 이제 통신 장비 쪽이죠. 네, 통신 장비. 그리고 가전도 있죠. 가전하고 TV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죠. 그리고 반도체도 메모리가 사실 메인이죠. 네, 메모리가 메인인데, 그래서 이쪽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적자 나는 폭도 크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2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 대비해서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컨센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Q에서 3Q부터는 지금 EPS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팟 가격이나 이제 고정거래 가격들을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매출이 한 300조 정도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2조 9천억 기록했습니다. 오늘 4월 1일자 기준으로 시총은 344조 원 정도를 지금 기록 중이고요. 25년 올해 목표치는 매출 한 318조, 영업이익은 한 35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 기억하십니까? 37조 정도 예상했죠.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삼성도 지금 EPS에 대해서 지금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35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가지고, 네, 매출은 사이즈가 뭐 차이가 훨씬 나니까 영업이익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네, 경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잖아요. 공매도 첫날 보면요, SK하이닉스의 공매도는 거의 25% 거래액에서 비중이 25% 차지했고, 삼성전자의 거래액에서 공매도 비중이 2.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도 여기 이제 더 떨어뜨릴 데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뭐 공매도 쳐서 내려갈 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레거시 턴어라운드는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중요한 건 모멘텀이겠죠. 그래서 지금 HBM3E 12단이 하반기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네, 누구한테? 엔비디아한테.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으로 HBM 납품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뭐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 지금 중간 인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인사를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 최근에 이제 사직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독해지고 있죠. 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지금 세트 부문, 네, DX 부문을 담당하시던 한종희 부회장님이 불의 사고로 지금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리도 채워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부문장 밑에 또 손발 맞는 사람도 맞춰야 되고, 이게 중간 인사 폭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있다. 우리가 작년에 전영년 부회장의 중간 인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간 인사를 하고 또 이재용 회장이 또 뭔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희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추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텐베거 투자 세 번째 책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예약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2기 실전 투자 스터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회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녹화 부분으로 보시고 2회차부터 참여하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상단 링크에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시장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때는 충분히 반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